지금부터 2015년 7월 국제수지 잠정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경상수지는 10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흑자 규모가 6월 131.4억 달러에서 7월 108.6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가 여행 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등의 개선으로 전월 25억 달러에서 7월 19.2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해외 투자 기업의 배당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 규모가 전월 16.8억 달러에서 7월 중 12.8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이전 소득 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7월 중 금융계정의 유출처 규모는 전월의 104.9억 달러와 비슷한 106.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직접 투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데다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면서 유출처 규모가 전월 49.9억 달러에서 7월 1.2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축소되었으나 외국인 증권 투자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유출처 규모가 전월 65억 달러에서 7월 7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은 9.6억 달러 유출처를 시현하였습니다. 기타 투자는 금융기관의 해외 예치금 증가 및 차입 상환 등으로 전월 22.4억 달러 유입처에서 7월 33.8억 달러 유출처로 전환되었으며, 준비자산은 9.7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7월 중 국제수지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수출이 금년 들어 감소로 전환된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7월 중에도 10.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른 석유 제품 수출 감소, 해외 수요 부진, 가공 및 중개 무역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패널,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수출 주력 품목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전년 동월 0.3억 달러 흑자에서 7월 중 19.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메르스의 영향 등으로 인한 여행 수지 적자폭 확대 및 운송 수지 적자 전환, 해외 건설 부진 등에 따른 건설 수지 흑자폭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국제 수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엄식 기자인데요. 7월 상품 수지 좀 수출 감소폭이 다시 또 6월에 줄다가 다시 또 확대됐는데 좀 원인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7월에 그리고 또 저기 외국인 그 주식하고 채권 투자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전년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수준 나간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 7월달 수출이 줄어든 것은 주로 이제 선박 조정 통관 기준이 이제 3.4% 감소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국제 수지에서는 10.4%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가공 수출과 중개 무역 순수출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선박 조정에서 이제 국제 수지에서는 그 대금 영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박이 줄어들고, 기타 이제 아까 특징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기기나 그다음에 가전, 그런 자동차 이런 수출 주력 품목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7월 중에는 유가가 하락한 것도 또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하락한 그러한 요인이 돼서 수출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이번에 7월달에 7월달에 보면은 지금 그 증권 투자에서 보면은 부채에서 주식이 21.6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부채성 증권이 27.9억 달러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9.4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좀 안 좋은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이 숫자가 지금 언제 이후에 가장 이렇게 많은지는 조금 이제 후에 우리가 그 기초 자료를 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그 왜 통관 수출하고 그냥 상품 수출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지난번에는 그 숫자로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박 조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8월달 무역 수지상에도 선박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정도 되게 크게 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보면 선박 조정에서는 이번에 지금 7월보다도 그 선박에서는 저희들이 국제 수지에서 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관 기준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7월 중에 그 반대로 국제 수지에서는 줄어들었고 이제 가공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숫자를 공표하는 숫자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하고 하여튼 그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가공무역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뭐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게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니 그 지난번에는 가공무역에서 뭐 얼마 정도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가공무역 그 숫자를 저희들이 지금 발표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과거에 언제 발표를 했었습니까? 그 부분을? 중개 순수출이 몇가 되는데요. 중개 순수출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통관이 한 33.4억으로 한 58.2%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수로 한 대금은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모르겠으면 우리가 그 발표되는 그 중개무역 순수출은 그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남현입니다. 예. 뭐 올해 1,000억 달러 넘어가겠죠? 요거 질문 하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여행 수지가 7년 만에 최저치더라고요. 이거 뭐 메르스 사태 지난번에 뭐 골든북 나왔을 때도 뭐 여전히 여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 수지 이 적자 언제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될지 또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아까 기사도 쓰긴 썼는데 뭐 잘 그 실무장께서 잘 설명 안 해주셔서 질문 드리는데 준비 자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입니다. 그 아무래도 그 경상수지에서는 101억 달러 흑자지만 금융계정 유출은 106.4억 달러 유출해서 더 많이 나가면서 그 달러 수급에 문제가 좀 있으면서 달러를 그 시중에 푸신 게 아닌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면서 그 수급 그 상승에 대한 조절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준비자산 7개월 만에 감소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그 경상수지 전망인데 저희들이 7월 9일 날 조사국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연중 980억 달러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한데 아까 좀 다시 한 번만 김 기자님 한 번만 더 좀. 여행 수지 적자가 7년 만에 최대치. 2008년 7월 네. 이후에 그 이번에 가장 컸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다음 달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행 수지 그 2.8 그러니까 아니 다음 달이 아니라 8월 달에 지금 이게 7월 중이죠. 8월 달
메르스 영향으로 그 8월달에 좀 줄어들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여행 수지와 관련해 가지고 입국자 수를 보면은요. 입국자 수가 이게 지금 1,000명이니까 6월 달에 75만 1,000명이었는데 7월 달에는 63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입국자 수가. 그런데 작년 7월 달에는 얼마였냐면 135만 5천 명. 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63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53.5%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계획이 취소되면은 그게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 보기에는 8월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9월 정도에도 좀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좀 시간이 이제 메르스는 다 없어졌지만 그러한 입국자 수에는 좀 당분간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질문이 준비자산은 지금 준비자산 보면은 국제수지에서는 이제 그 환율 영향 이런 것들을 지금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변동분이 외환보유액 증감으로 보면은 39.3억 달러가 감소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환율 변동 구체적인 그런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걸 빼다 보니까 9.7억 달러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환율 영향이 큽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사를 하나 확인했는데 가공무역이 그 수출에 마이너스 영향이 미친 폭이 얼마다 몇 % 수출에 감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을 하느니 설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도 몇 번 설명을 계속 하셨었고. 대거의 중개무역 수출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면 제가 계산한 건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중개무역 말고 가공무역도 과거엔 일반 상품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따로 쓰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기사를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럼 그 기사를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출 같은 경우에 이게 기존의 전망된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마 하반기에는 좀 개선된다라는 게 한은의 기본적인 전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월 상품 수지도 그렇고 7월 무역 수지도 그렇고 이게 경로상 그 전망됐던 경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상수지 전망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통계 이게 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상수지는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고 참고로 7월달에 조사국에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약 980억 달러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출도 사실은 전망 수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근데 그게 뭐 전망은 조사국 담당이니까 우리가 지금 상하반기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별 수출 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품 수출 같은 경우는 전망치에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마이너스 5.0점, 하반기에 마이너스 3.0점, 여기가 마이너스 4.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부분은 저희가 전망 담당입니다.
상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조사국에서 상하반기 그 수출 전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월별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별이 또 7월에 뭐 이렇게 변동하더라도 8월, 9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전망 수치가 나왔을 테니까 이게 그 어떠한 그 전망대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조사국에서 그 전망한 그러한 상품 수출 증가율하고 이게 딱 맞을지 그건 더 이렇게 두고 왜냐하면 하반기 전체로 전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 같아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